이번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난삼아 촬영한 나의 사진을 가지고 누군가가 무리한 요구와 함께 협박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일 텐데요. 피해자는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관해 알아보고 협박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 임모양은 최근 남자친구였던 30대 남성 배모 씨와 헤어졌는데요. 두 사람은 2년간 연인 관계로 지냈지만 배모 씨의 사생활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 배모 씨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임모양에게 집착했고 이에 임모양은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배모 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2021년 4월 2일 임모양은 모르는 번호로 전송된 사진을 받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사진을 보낸 사람은 바로 전남친 배모 씨로 메시지에는 나체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임모양의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습니다. 배모 씨는 두 사람이 사귈 당시 장난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임모양이 당장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배모 씨는 오히려 내가 내 번호를 차단하지만 않았어도 이러지 않았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라며 뻔뻔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헤어지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한 달여간 6차례에 걸쳐 임모양의 나체 사진을 보내 임모양을 협박했습니다. 임모양은 그동안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까 두려워 가만히 있었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배모 씨의 행동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큰 용기를 내어 배모 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배모 씨처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협박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는데요. 그러므로 배모 씨가 임모양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이야기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연인이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현재는 헤어지고 만나지 않는 사이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결별한 사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발송한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자신과 헤어지면 고소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므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떤 촬영물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협박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상습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형량을 가중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되었다면 몇 차례 발생하였는지 함께 기재해줍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함께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하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문자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고소인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행위가 담긴 문자 내역, 대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소제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소제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상습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형량을 가중하여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해보세요.